오늘 여러분들 대표님과 부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실패 확률을 적게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저는 PT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어떤 업종에 계시던 간에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발표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원래 타고나길 잘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많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대표님과 부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실패 확률을 적게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발표를 하면 내 발표에 사람들이 집중도를 확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저만의 좀 노하우, 팁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지금도 여러 가지 부캐와 또 이제 메인 캐릭터인 기업인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욕심을 내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좀 즐기고 있냐라면, 지금 느끼시겠지만 좀 말이 조금 원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하는 거에 집중하진 않았었고, 20대 초중반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안 되는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더니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일이 도우미, 컴패니언 거리라고 하는 대전 엑스포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직업이었는데, 초창기 때부터 제가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모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뛰어난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스코리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잠깐 와서 아르바이트하고,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잠깐 와서 아르바이트하고, 지금에나 제가 이런 화려한 외모나 검은 피부가 조금 트렌드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미인들이 갖춰야 되는 조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보면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땜빵조로 갑자기 결혼이 생기면 급하게 섭외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비주얼적으로 안 되는 거와 여러 가지 외국어를 능숙하게 쓰지 못하는 거, 막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가 이제 엄청 쌓이기 시작했죠. 그게 저의 단점이잖아요. 당장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단점에 자꾸 제가 이제 깊이 파기 시작하니까 그래봤자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내가 저 비주얼적으로 뛰어난 언니들과 경쟁자들과 대비해서 뭘 잘하지? 분명히 하나는 있을 터인데 내가 무엇을 잘하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아마 아실 거예요. 외모가 좀 뛰어나거나 비주얼적으로 좀 괜찮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힘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행사장에 나와서 고객들을 응대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마이크를 잡으면 쉬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배님들이나 경쟁자분들은 비주얼이 되고 갖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든 걸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딱 40분 일하고 고객이 계시던가 말든가 쉬러 가요. 그리고 딱 자기 시간에만 일을 하려고 하고, 최대한 어려운 일은 좀 피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저의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좀 탈출구 같은 게 될 것 같더라고요. 언니들이 안 하는 그 일을 내가 대신 한번 해보자. 그분들이 쉬러 갈 때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더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에 그때부터 굉장히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창업을 해서 구력 20년 차로 기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부캐들도 공통적으로 보시면 다 말이에요. 쇼호스트, 스포츠 아나운서, 프리젠터, 인플루언서, 유튜버, 그 외에도 행사 MC까지, MC와 아나운서와 쇼호스트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전 MC도 가능하고요, 아나운서도 가능하고요, 쇼호스트도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말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니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파악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가지지 못한 거, 잘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에 꽂히기 시작한 거죠. 이 말만 잘해도 너무 다양한 기회들과 너무 다양한 잡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써 다양한 부캐가 생기니까 어느 순간 저는 브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완의 양희정 대표, 스완의 양 대표, 스완하면 그냥 떠오르는,
이게 회사를 경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회사와 대표가 동일시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말에 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캐가 생겼고 결국 지금 스스로 이제 브랜드화가 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페이지에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도 결국에는 자신감에서 시작되는데 저는 PT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PT는 세일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발표가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제안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게 직접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이제 많은 기획자들이 저희 회사에 있는데 항상 제가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기획서가 아닌 거예요. 기획서 안에는 상대, 내 기획서와 내 제품과 내 발표를 듣고 사줄 수 있는 상대방이 과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제일 먼저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거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야. 와, 나 천재 아니야? 와, 이거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라면서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이 페이퍼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 오류에 빠지십니다. 근데 정말 저희는 이제 매번 적게는 5개 팀, 많을 때는 20개 팀과 경쟁을 하거든요. 이건 우리만의 아이디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세상에 우리랑 똑같은 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억장이 무너져요. 왜냐면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범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그거를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나옵니다. 물론 좋은 목소리도 중요하고요. 이런 컬러감으로 시선을 끄는 것도 좋고요. PT를 시작할 때 어떻게 인트로를 해야 되는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 키 메시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PT는 제품이 국내에 출시조차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갈래가 됐어요.